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주제로 한 시민 공론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정부 시민이 주축이 된 첫 공론장이었는데요. 최경호 미군 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 공론장이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참여 규모 등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공론장 규모는 작년 9월 24일 16명의 운영위원이 모여서 첫 회의를 하면서 시작됐고요. 이후 총 22번의 정기회의와 수시 논의를 이어가면서 나름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론장의 진짜 주인공은 시민들이었는데요. 의정부시 4개 원역에서 총 60명의 시민 참여단이 무작위 추출과 자발적 참여 의사로 선정됐고요. 이틀 동안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토론하면서 공론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해당 부지의 무상 양여 방안과 활용 방안이 공론장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결론을 도출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론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었죠. 첫째 날에는 CRC 부지가 의정부시에 어떻게 귀속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논의했고요. 네.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무상 양여와 정보주도 개발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70년의 희생에 대해서 거의 무상으로 징발한 거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무상 양여가 1순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낮은 재정 자립도 때문에 의정부 자체 개발이 어려워서 정부 주도 개발 후 지역 시민, 지역 주민들 향유라는 그 현명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CRC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네. 6개 조에서 총 60개의 아이디어를 모았고 이 중 30개를 추려서 시민 투표를 진행해서 11개의 대피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AI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평화박물관, 기타 등등 가장 중요한 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도출된 결론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 정치권 등과 논의는 어떻게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일단 공론장에서 나온 결론은 의정부시 집행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간적 협치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CRC가 시민을 위한 진짜 공공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론장 과정에서 생긴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걸 바탕으로 후속 활동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공론장 결과 공유회를 열고요. 무상 양여를 위한 서명운동, 정보부처와 경기도를 찾아가서 시민 의견을 전달할 거고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호 미군 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비로 600억 원을 산정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비에는 도로와 상수도 등 공공시설물 복구비용, 숙소 마련 등 이재민 구호 비용, 심리치료 비용, 이동면 주민 등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포천시가 신청한 복구비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뒤 복구비를 산정해 포천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건물 파손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상반기 중 인상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한국철도공사는 협의를 거쳐 인상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요금 인상은 3월 중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의회 안건 처리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면서 경기도 역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앞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요금 조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 1,400원의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한 1,550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르면 6월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공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정책 기관 협의를 통해 요금 인상 시기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장장 149시간 동안 경북 5개 시군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산불이 꺼진 지 4주가 지났습니다. 인명은 물론 드넓은 산림과 수많은 건물 등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산불 진화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한 피해도 있습니다. 바로 관광산업인데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 지역 축제까지 취소되며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경북 북부 지역은 어떨까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대만 해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은 하회마을.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문객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60만 명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다시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산불 전후 한다면은 산불 전보다는 많이 좀 감소를 했죠. 저희들 마을에 이제 오시는 관광객 수로 본다면은 전체 한 50% 정도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산불이 확산하며 한때 열차는 물론 주변 고속도로와 국도마저 차단되는 바람에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끌어다니는 흡입력이라고 할까? 그때 여기를 올라왔더니 그날 저기 열차가 풍기까지밖에 운행을 못한다고 더 이상 못 간다고 해가지고 못 왔습니다. 경북에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 3월 피해 지역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약 18%가 감소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상황은 마찬가지고 이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청송 주황산과 달기 약수터 등 유명 관광지들이 피해를 받고 무엇보다 지역 축제가 사라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의 경우 올해 3월 한 달 동안 축제나 행사장에 방문한 인원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81.5%나 감소했습니다. 산불이 시작됐던 의성군에서도 3월 대표 축제인 산수유 축제가 취소됐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지역별 봄꽃 축제 등 4월에도 경북의 수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민들의 고통을 덜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광을 지역 경기 회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을 찾아 봉사를 하고 여행을 하는 철도 관광 및 기부 여행,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관광 상품을 함께 운영하는 한편 숙박 할인 쿠폰 발행, 온라인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 전국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관광 부진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경북. 우리 모두의 소중한 관심과 방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요 교육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교육 관계자 120여 명이 모여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까지 분야별로 주요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경기 공유학교와 늘봄학교 운영, 경기 온라인 학교 확대 방향,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운영 같은 주요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서울대 교수회가 제안한 교육개혁 제안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서울대 교수회가 제시한 수능 확대 방안은 미래교육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서논술을 확대하고 서열보다 절대평가 방향으로 2028년 개편안을 미리 내놓은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입개혁과도 맞지 않는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교육감은 수능 확대는 시험 부담을 높여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이라며 대입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교육감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학생 선택권을 확대한다 하는 차원에서 수능을 3 내지 4회 치르는 방안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가 과연
우리 유초, 중,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을 알고 하는 얘기인가 하고 좀 묻고 싶어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수능은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지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영업 시운전 중인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을 점검했습니다. 강희엽 대광위원장은 지난 18일 아라역에서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열차에 직접 탑승해 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개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미비함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계양역에서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약 6.8km 철도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9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경기도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39원으로 전주 대비 13.07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644.8원보다 5.8원 낮은 수준입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경기도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03.49원으로 전국 평균 1,511.2원보다 7.71원 저렴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20일까지 도내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의심주유소 41곳과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 등을 단속하고 위반 적발된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차 기준 2,06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 허위 주유 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카드 대여 등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중복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 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30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의 대부업 담당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 단속입니다.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현재 인천에는 2024년 말 기준 총 439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총 328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올해는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부업체의 고정사업장 운영 실태와 대부 계약서 작성, 보관, 개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 추심 업무의 적정성과 허위 과장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